바이든 대통령이 불법 총기 소지와 탈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자신의 아들을 전격 사면했습니다. 퇴임을 한 달 앞두고 가족을 사면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저버리면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을 앞두고 캘리포니아주가 새로운 회기 목표로 물가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대립도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가 소송자금 지원을 위한 예산 책정도 발표했습니다. 지난주부터 북동부 일부 지역에 폭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주 당국은 날씨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에게 건강과 안전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못 이긴 미국인들이 최근 남부 지역으로 대거 이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불법 총기 소지와 탈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자신의 아들을 전격 사면했습니다. 그동안 아들에 대한 사면은 없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만큼 이번 결정은 말바꾸기 논란과 함께 사법권 남용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 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터 바이든의 유죄 판결 이후 아들을 사면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이든 대통령. I am satisfied that I'm not going to do anything. I said I abide by the jury decision. And I will do that, and I will not pardon him. 하지만 6개월 만에 자신의 발언을 뒤집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마지막 날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차남 헌터 바이든에 대해 무조건적인 사면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아들이 정치적 이유 때문에 표적이 됐고 공격을 당했다면서 대통령이자 아버지로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지난 2018년 불법 총기를 소지한 혐의와 수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형량 선고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면 불가의 약속을 어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About as broad as any pardon that I'm aware of. Biden was willing to cross the line that he wasn't willing to cross up until yesterday. This wasn't any different than any other criminal tax case that we work. He knowingly and willfully filed false tax returns, and that's criminal. That's a felony violation. 사면 발표 이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공화당 측은 사법권 남용이라며 거센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도 바이든 대통령이 나쁜 선례를 남겼다면서 적지 않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임기 내내 줄곧 민주주의 수호자를 자처해온 바이든 대통령. 퇴임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말바꾸기 논란을 자초하면서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정치적 유산에도 치명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을 앞두고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물가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과 하원 의원들은 오늘 특별 세션을 열고 새로운 회기에는 캘리포니아주의 생활비를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로버트 리바스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장은 그동안 부족했던 의회 활동을 인정하며 앞으로 2년간 주민들의 현실적 어려움인 생활비 증가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택 공급 확대와 에너지 가격 절감, 공공 인프라 개선 등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And I want to stress something important. Focusing on affordability solutions, they are social justice solutions. Over the next 2 years, we must do everything in our power collectively to renew it. 한편 이번 세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캘리포니아주의 대립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게빈 뉴섬 주지사의 특별 소집 요청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 정책에 적극 대항할 것을 예고한 가운데 소송 자금 지원을 위한 예산 책정도 발표했습니다. 제시 가브리엘 캘리포니아주 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주 법무부와 각 기관에 차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신속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최대 2,5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브리엘 의원은 시민권과 낙태권, 기후행동, 재난구호, 그리고 이민자 문제 등이 잠재적인 소송 분야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연방정부와 협력하길 희망하지만 불법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주의 이익과 가치를 강력히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 모두 122건의 소송을 진행하며 약 4,200만 달러를 지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예상 책정 법안은 특별 회기에서 통과돼 내년 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전까지 발효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동안 북동부 지역에 폭설이 이어지면서 이번 주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돼 일부 주 당국이 날씨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4일 동안 뉴욕주 일부 지역에 5피트 이상의 폭설이 내렸고 펜실베니아와 오하이오, 미시건주에서도 4인치에 달하는 눈이 내린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당국은 이번 폭설이 캐나다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5대5 연안 호수 위를 지나면서 눈구름을 만드는 호수 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오하이오주와 미시건주, 뉴욕, 그리고 펜실베니아 등 일부 동부 지역에는 화요일까지 1피트가량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눈 경보와 겨울 폭풍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It's a lot of snow. Just try to stay out here every couple hours to keep up with it, and that's all we can do. Getting this much all at once, it's been the hardest part because when the plow goes by, the stuff at the end of the road is all hard packed and heavy, and that's where we had the most trouble. 기상청은 목요일까지 폭설과 함께 북극에서 불어오는 찬 공기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며 강추위로 인한 한파주의도 경고했습니다. 한편 북동부 지역에서는 곳곳에서 폭설로 인한 휴교령과 도로가 폐쇄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교통당국은 일부 지역에 차량 운행을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경제적 부담으로 남부 지역으로 이주하는 미국인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미부동산협회가 지난해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가 이루어진 지역을 조사한 결과 플로리다주로 이주한 미국인이 37만여 명, 텍사스주는 31만여 명으로 미 전역에서 가장 많은 인구 유입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노스캐롤라이나주는 12만 6천여 명으로 인구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는 주로 선정됐으며 사우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유로는 비싼 주택 비용 문제가 42%로 가장 많았고 부모나 친구와 가까워지기 위한 이주가 26%, 그리고 취업 사유가 16%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는 인구 이탈이 가장 높은 주로 조사됐으며 높은 소득세와 엄격한 사업 규제 등이 주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올해 10월 기준 기존 주택 중위 가격은 40만 7,200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필라델피아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뉴욕에서 탑승권 없이 프랑스 파리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연방교통안전국 TSA에 따르면 필라델피아주에 거주하는 57세 여성 스페틀라나 달리는 뉴욕 JFK에서 프랑스 샤를드골 공항으로 향하는 델타 항공 비행기에 티켓 없이 탑승한 후 화장실에 숨어 있다 승무원에게 적발돼 파리에 도착한 후 현지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여성은 탑승권과 신분 확인 절차를 피해 비행기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히 어떤 경위로 비행기에 잠입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여성은 프랑스에 도착한 후 경찰이 체포하려 하자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lease help me. I don't want to go to United States. I get asylum against the United States.
한편 체포된 여성은 러시아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로 알려졌으며 연방교통안전국 TSA는 해당 여성은 미국으로 돌아온 후 벌금형이나 민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일부 지역에서 판매된 오이에서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식품유통회사 썬패드가 유통한 오이를 섭취한 후 19개 주에서 68명이 살모넬라 감염 증상을 보였으며 이 가운데 18명이 병원 치료를 받아 대규모 리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리콜된 오이는 멕시코에서 재배된 제품으로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26일까지 캘리포니아주와 애리조나, 텍사스, 알래스카 등 미국 26개 주와 캐나다 일부 지역의 월마트와 코스코 등 소매점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외에도 코스코에서 판매된 계란에서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이 제기돼 공급업체 핸섬브룩팜스가 약 1,800개의 계란 제품을 자발적으로 리콜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24개 팩으로 구성된 커클랜드 시그니처 유기농 방목 계란으로 지난 22일부터 25개 코스코 매장에서 판매됐으며 유통기한은 내년 1월 5일까지인 제품입니다. 당국은 리콜 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반품하거나 즉시 폐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살모넬라균에 감염되면 설사와 발열, 그리고 위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오염된 음식을 섭취한 후 6시간에서 6일 사이에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기견 구조를 위해 비행하던 한인 조종사가 비행기 추락 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6시 10분쯤 49살 석 김 씨가 유기견 3마리를 태우고 메릴랜드주에서 뉴욕주로 비행하던 도중 비행기가 캐츠킬 산맥에서 추락했습니다. 당시 김 씨는 유기견을 동물보호소로 이송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하던 중이었으며 비행 중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해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이틀 뒤 사고 현장에서 추락한 비행기의 잔해와 함께 김 씨와 숨을 거둔 강아지 1마리를 발견했으며 부상을 입은 2마리는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교통안전위원회는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한편 파일럿 석 김 씨는 동물 구조 활동뿐만 아니라 허리케인 헬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하는 등 지역 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온라인을 중심으로 소비 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스터카드에 따르면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 미국의 소비 판매액은 지난해보다 3.4%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온라인 소매 판매액은 14.6%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도비의 자료에 따르면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 온라인 쇼핑객들은 분당 약 1,130만 달러를 지출했으며 하루 온라인 매출은 10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쇼핑의 발달과 할인 기간의 분산 등으로 인해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가 과거 오프라인 중심의 쇼핑 문화에서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어도비는 사이버 먼데이 매출도 132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6.1% 증가하면서 최고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이 인공지능 개발에 사용하는 첨단 반도체 생산을 견제하기 위해 추가로 대중국 수출 통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미국 기술로 만드는 반도체와 생산 장비도 대상에 포함됐는데 한국과 경쟁하는 일본산 제품은 예외를 뒀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추가로 수출 통제한 품목은 고대역폭 메모리 HBM입니다. HBM은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쌓아 올린 고성능 메모리로 인공지능 AI 가속기 가동과 AI 훈련에 필수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중국이 군사력 현대화를 목적으로 AI를 활용해 반도체 생산 체계를 발전시키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To advance our national security and protect our most sensitive technologies, to prevent them from being exploited or used against us by the PRC.
이번 통제에는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을 적용했습니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들었더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이 사용됐다면 통제를 따라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 HBM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통제 대상이 됩니다. 확인 결과 삼성전자는 HBM 일부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어 직접 영향을 받게 됐고 SK하이닉스는 전량 미국 기업에 공급하고 있어 당장의 타격은 피했습니다. 상무부는 또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반도체 제조 장비 24종과 소프트웨어 3종에 대한 수출 통제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기술로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한국 기업의 중국 수출도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반면 미국과 비슷한 수출 통제를 자체 운영하는 일본과 네덜란드 등 33개 나라는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할 때 미국 정부 허가를 받지 않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중국 정부는 즉각 경제적 강압 행위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반발했습니다. 若美方执意升级管制，中方将采取必要措施，坚决维护中国企业正当合法权益。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대중국 수출 통제가 될 이번 조치는 이달 31일부터 적용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하마스를 향해 자신이 취임하기 전까지 인질을 석방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을 참여시키겠다는 의미인지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인질 석방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현지 시간 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내년 1월 20일 이전까지 인질들이 석방되지 않으면 만행에 책임이 있는 이들은 지옥을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 일에 대한 책임자들은 미국 역사상 어떤 사람보다 더 세게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인질을 즉각 석방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하마스는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을 공격해 약 250명의 사람을 인질로 납치했습니다. 현재는 100명 정도가 억류돼 있으며 이 가운데 3분의 2가량은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선거 기간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들이 살아있기 힘들 것이라고 수차례 언급했지만 이스라엘 대통령과의 당선 축하 전화에서 인질 가운데 절반이 살아있을 것이란 정보를 들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인질 석방을 요구하며 전 세계가 인질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행동이 없다고도 비판했는데 이 같은 발언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를 상대로 벌이는 군사작전에 미군을 참여시키겠다는 의미인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보험.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당시 사용했던 휴대전화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열쇠입니다. 명 씨 측이 어제 갑자기 휴대전화가 있다면 검찰이 아닌 언론, 재판부나 민주당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가 쓰던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 묻자 변호인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제출해야 한다면 굳이 검찰에 제출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서 언론과 법원, 야당에 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제출하거나 또는 재판을 할 담당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거나 또는 정권 획득을 노리는 민주당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돌발 발언의 의미가 뭔지 물었더니 국민을 언급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사이고 하다 보니까 주권자인 국민 앞에 사실상 제출하는 게 더 온당하지 않겠나. 다만 명 씨 의견이 아닌 자기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태균 씨 의견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던 건데 민주당에도 제출할 수 있고 또 다른 그 사회단체나 그 외 기타 제출할 곳이 많습니다. 검찰이 찾고 있는 휴대폰 중 하나는 명 씨가 대선 때 썼던 갤럭시 노트 10입니다. 2019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4년 넘게 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김영선 좀 해줘라 육성이 녹음된 날도 이 기간입니다.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세비 절반인 7천여만 원을 받았다는 시기도 겹칩니다. 하지만 검찰은 두 차례 명 씨 자택 압수수색에도 핵심적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이 명 씨에게 휴대폰 행방을 묻자 명 씨는 옆에 있던 변호인을 보며 맡겨놓은 휴대폰 그냥 내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단순한 농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휴대폰이 있냐고 묻자 변호인은 휴대폰이 없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명태균 씨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우선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 씨에게 공천 대가로 세비 7천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도 함께 재판에 넘겨집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검찰이 오늘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 구속 만료일은 오는 5일이지만 두 사람이 같은 혐의를 받는 만큼 함께 기소하겠다는 겁니다. 명 씨는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에게서 2억 4천만 원을, 김 전 의원에게선 7천여만 원을 받았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명 씨의 경우 처남을 통해 휴대전화를 버린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명 씨에게 공천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모 씨와 대구시 의원 예비후보 이모 씨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우선 기소한 뒤 핵심 의혹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이나 여론조사 조작, 창원 산단 이권 개입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강혜경 씨 변호인단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기존에 사용했던 휴대폰을 증거 보존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명태균 의혹 등에 대한 쇄신 조치로 대통령 부부가 휴대폰을 교체한 사실을 알린 바 있습니다. 강 씨 변호인단은 명 씨와 대통령실이 강 씨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며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증거 확보를 통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 절실하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변은재입니다. 흥행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만화 원작이 많은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화를 웹툰으로 만든 한국에 글로벌 자본이 앞다퉈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365일 24시간 불을 환히 밝히는 조명가게. 매일 밤 수상한 비밀을 가진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게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주 공개되는 드라마 조명가게. 초능력자의 활약을 한국 현대사에 녹여낸 한국형 히어로물 무빙에 이어 웹툰 1세대 강풀 작가의 작품이 또 드라마화됐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이나 아니면 이렇게 spektak한 장면까지도 원작보다 훨씬 더 풍성해졌다. 내부자들, 미생 등 치밀한 취재를 반영한 현실 묘사가 강점인 윤태호 작가의 웹툰 파인. 1970년대 전남 신안 앞바다에 묻힌 보물을 캐려는 사람들의 고군 분투기도 본격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뛰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의 공감이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개된 지 10년씩 된 작품들이 글로벌 자본의 눈길을 끈 건 참신한 소재와 확장 가능성 때문입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최근 무빙 시즌2 제작을 확정하며 강풀 작가의 작품을 남들보다 먼저 볼 수 있는 제작 우선권을 선점했습니다. 웹툰 아파트 속 캐릭터가 조명가게에서 활약하고 무빙과 타이밍의 초능력자들이 브릿지에서 만나는 등
마블처럼 유니버스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높게 산 겁니다. 열풍을 일으킨 윤태호 작가의 미생 역시 시즌2에서 세계관을 확장했습니다. 중소기업이 100개가 있으면 100개의 룰이 있어서 취재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드라마, 영화, 게임까지 다양하게 변주되며 전 세계 독자들을 찾는 K-웹툰. 글로벌 자본에 관심이 반갑긴 하지만 구상 단계부터 드라마, 영화, 캐릭터 산업 등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국 자본이 투자 육성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도 나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미국 반도체 업계의 입지전적인 인물로 인텔 최고 경영자였던 팻 겔싱어가 전격 교체됐다는데요. 인텔을 이끈 지 4년 만에 결국 사임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겔싱어 전 CEO는 18살 때 인텔의 엔지니어로 입사해 최고 기술 책임자까지 오른 뒤 회사를 떠났는데요. 인텔이 위기에 빠진 지난 2021년 2월 CEO로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그는 반도체 왕국 재건을 목표로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재진출을 선언하고 삼성전자는 물론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를 몇 년 안에 따라잡겠다고도 말했는데요. 미국 정부의 인텔 지원법을 통해 78억 6,500만 달러, 우리 돈 약 11조 원의 자금 지원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개인용 컴퓨터, PC 수요 감소 속에 경영난은 지속됐고 인텔 주가는 올해만 약 50% 급락하는 등 성적은 좋지 않았고요. 결국 겔싱어가 지난 1일부로 사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텔 주가는 5%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약 7억 2,500만 달러, 우리 돈 약 1조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준비 중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드론 시스템, 대인 지뢰 등과 함께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용 포탄 등이 포함됐고요. 우크라이나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장거리 타격 자산을 추가 제공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지원이 지난 4월 승인된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예산 중 미사용분에서 충당했고 내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까지 최대한 사용할 계획입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관세 폭탄 위협에 플로리다 마러라고를 찾아가 트럼프 당선인과 만찬을 했는데요. 마약 억제와 이민자 차단 등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는데 트리도 총리는 캐나다와 미국 간 국경 상황을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 상황과 동일선상에 놓고 판단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만찬에 배석했던 커스틴 힐먼 주미대사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밀매되는 마약 펜타닐은 제로라면서 미국에서 압수된 펜타닐의 99.8%는 멕시코에서 생산된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발끈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캐나다는 스스로 펜타닐 소비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가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의 핵심 허브 역할을 하는 폴란드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F-35 스텔스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을 폴란드에 배치하고 병력 100명도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폴란드 내 군수품 관련 물류 허브를 보호하기 위한 영공 보호 목적이고요.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군사 지원이 절실하다며 우크라이나 원조 물품이 제대로 목적지에 인도될 수 있도록 보장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이 레몬법을 얘기를 하는데요. 2024년도에 와서 statistically 그 recall notice를 받은 거는 작년 2023년도, 2022년도하고 비슷하게 나온 레인지입니다. 여기서 이제는 새롭게 머세디스 벤츠가 많은 리콜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EQS, EQB, EQE 전기 모델들이 많이 나오면서 물론 발달도 많고 차가 되게 멋진 면도 있지만 전기 컴포넌트에서 문제를 많이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기 머세디스를 타고 있다. 그러면은 recall notice 하고 왜 이 차는 조금 어떨 때 가끔 문제가 있지? 이는 면을 lightly 보지 마시고 심각하게 보셔가지고 수리 기록을 꼭 가서 서비스 센터에서 만드시고 차를 고치고 다이그노스틱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맨날 탑으로 보는 포드 차 똑같이 every year마다 number 1, number 2 제 리커가 매달마다 많이 어떨 때는 5개보다 더 많이 나오는 차 회사입니다. 여러분이 포드 차를 타고 계시면은 지금 Assembly Bill 1755가 패스되기 전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차 지금 소송할 수 있을 때 빨리 소송을 하셔가지고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포드 차들이 지금도 리커가 많이 나오는 인기를 타고 있고 차들도 제일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드 차를 타는 분들은 꼭 서비스 센터 가서 수리 기록 만드시고 보상을 받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제 많이 안 듣는 차 회사인데 아우디, volkswagen이 아우디도 럭셔리 라인으로 팔고 있습니다. 여기서 e-tron 전기차를 만들기 바라고 지금은 이제 많은 인기를 타가지고 많이 팔고 있습니다. 다른 차 회사들도 전기차들 하이브리드, for example, Chrysler Pacifica 아니면 머스탱에서 New Electric Mustang도 나왔는데 전기차들은 문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kswagen 아우디의 e-tron을 문제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우디, 볼kswagen의 차를 타고 있으시면은 꼭 수리 기록을 만드셔서 보상을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이브리드 전기 아니면 가스를 아끼는 autopilot 펑션의 이슈들을 보고 있으면은 꼭 들어가셔서 수리 기록을 만드시고 따라서 보상을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한파 속에서도 지난 폭설서 꼽힌 미담이 여전히 온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한 굴착기 기사에게 식사할 공간을 제공한 편의점 측이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지난달 28일 저녁 부모가 운영하는 편의점 일을 돕던 A씨. 눈이 너무 많이 내려 근무 교대도 못하는 상황에서 굴착기 기사 손님을 맞았다는데요. 폭설로 주변 식당도 다 문을 닫아 라면과 도시락을 먹으려고 편의점을 찾았던 겁니다. 하지만 야외 식사 공간은 눈 때문에 사용 불가. 가게 안도 물건이 가득 차 식사할 공간이 마땅찮았는데요. A씨는 서둘러 매장 안을 정리하고 계산대 의자까지 내줘 굴착기 기사가 따뜻하게 한 끼 식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편의점 밖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데요. 굴착기 한 대가 이리저리 움직이며 편의점 인근 도로는 물론 주차장까지 쌓여있던 눈을 말끔히 치워낸 겁니다. 굴착기 기사의 답례였던 거죠. A씨는 사연과 영상을 SNS에 소개했고요. 누리꾼들은 배려하고 감사하는 멋진 사람들이다. 친절은 또 다른 친절을 낳는 법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달리는 차 앞에 갑자기 무언가 날아오더니 쿵 하고 차를 강타합니다. 반대편 차선 화물차에 싣고 있던 플라스틱 박스들인데요. 적재 불량으로 바람에 나부끼며 도로에 흩어지다가 일부가 차량을 덮친 겁니다. 차체가 움푹 들어간 걸 보면 충격이 상당했던 걸로 보이는데 인명피해가 없어서 천만다행이고요. 원인을 제공한 화물차 기사 CCTV로 특정됐다는데요. 누리꾼들은 못 잡았으면 억울할 뻔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적재 불량도 무서운데 더한 상황도 포착됐습니다. 고속도로 2차로를 달리는 화물차. 갑자기 차량 하부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가 쏟아지는데요. 알고 보니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며 나오는 폐수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쏟아진 폐수. 뒤따르던 차들이 다 뒤집어섰고요.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는 시야가 다 가려질 정도였다며 기름이 섞여 있어서인지 잘 닦이지도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일부러 폐수를 배출했는지 알 수 없지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를 찾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프랑스 파리 한복판 샹젤리제 거리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가 진행됐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2 홍보를 위해 마련된 자리였는데 무작위로 추첨된 456명이 드라마 속 장면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녹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참가자들이 게임의 술래 로봇 영희를 바라본 채 꼼짝 않고 서 있습니다. 놀이의 규칙은 25분 내에 180m를 지나 결승선을 통과해야 하고 달리다가도 얼음 상태에선 절대 움직이지 말아야 하는데요. 참가자들 몸엔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까지 부착됐고요. 탈락자들은 곧바로 그 자리에서 게임 진행 요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참가자 모두 앞으로 나아가다가도 영희의 신호에는 일제히 멈춰서는 진풍경에 지나가던 시민들도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놀이는 1시간가량 진행됐고요. 영하의 날씨에 참가자들은 추위와도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물론 누리꾼들 반응은 뜨거웠는데 한 언론은 진짜 드라마 같다고 표현했고요. 누리꾼들 사이에선 굉장하다, 참여해보고 싶다는 SNS 댓글이 따랐습니다. 차량 안 운전대 아래 뭔가가 얼굴을 빼꼼 내밀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정체는 뱀입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고속도로를 주행 중이던 한 여성의 차량에 갑자기 뱀이 나타난 겁니다. 운전자는 발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봤더니 뱀이 다리로 기어오르고 있었다는데요. 누구라도 놀랄 수밖에 없는 아찔한 상황. 여성은 침착하게 차를 세운 뒤 밖으로 나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요. 전문가가 출동해 차 안에서 맹독성인 뱀인 호랑이 뱀을 포획했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다른 운전자들은 이런 상황을 믿기 힘든 듯 바라봤는데요. 당사자는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을까요? 뱀을 포획한 전문가는 여성이 어떻게 안전하게 차를 세울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의연한 대처에 놀라워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